아파트 매수 심리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요. 급매만 팔린다가 아닙니다. 급급매만 팔린다도 아닙니다. 급급매만 팔린다. 급이 3개나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울트라 급매만 팔린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매수 심리가 떨어졌느냐고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64를 기록했습니다. 64라는 것은요. 100의 기준으로 보면요. 굉장히 낮죠. 쉽게 말하면 사고자 하는 사람은 64밖에 안 되고요. 팔고자 하는 사람은 10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은 많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적으니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떨어집니다. 당연히. 예,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실제 서울에서부터 보면 말입니다. 많이 떨어지는 것이 저쪽 북쪽입니다. 북쪽. 아무래도 북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예, 노원구, 도봉구, 강동구. 지난주에는 63.4였거든요. 이번 주에는 62.2까지 떨어졌습니다. 62.2까지. 예. 뭐 양천이나 동작이나 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62.4였는데 이번 주는 61.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좀 낫다는 데는요. 용산, 종로, 중구입니다. 여기는 조금씩 올라가요. 64.6입니다. 평균보다 올라갔죠. 네, 평균보다. 반면에 말입니다. 반면에 이게 강남은 좀 이상해요. 네, 강남은 올라갔습니다. 네, 강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12일에 지난주죠. 71.9를 기록하더니 이번 주 12월 19일에는 72.8입니다. 이건 뭐지?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는 건가? 세금을 내려주니까 이제는 똘똘한 2채를 사겠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말입니다. 이게 일주 사이에 0.9포인트가 올랐다고 뭐 똘똘한 2채가 된다.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에 더 사겠다. 뭐 이렇게 확대 해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분위기, 강남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다. 특히 말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송파구예요. 송파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 아마도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송파구가. 송파구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뭐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72.8이라는 것도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2.8도 굉장히 낮은 수잖아요. 지난 8월 1일만 하더라도 91.6이었잖아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침체로 봐야 되고요. 뭐 똘똘한 한 채가 더 좋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솔직히 좀 겁이 나고요. 거기에 똘똘한 2채를 한다 이렇게까지 짐작을 하기에는요. 아직까지 지표가 다는 아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여러분 좋을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1입니다. 3주 연속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 이게 여러분 3주 연속 역대 최저라는 것은요. 전국 아파트 값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가라앉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강남 4구가 이렇게 조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너무 심각한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지는 말자.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저는 이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해요. 송파구 잠실, 서울 송파구 잠실입니다. 파크리오 매매 가격 추이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매 가격을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있는 그대로를 나타낸 겁니다. 이것을 잘 보면 지금 2022년 11월 30일에 16억 7천까지 내려갔죠. 전용 84제곱미터가.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16억 7천원이면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얼마였느냐? 25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을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로 돌아가 보자고요. 2017년 5월 6일 33층이 9억 7천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160.8%가 상승을 한 거고요. 무려 말입니다. 15억 6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6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다.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시장을 이런 실거래가 실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4월 18일에 15억 6천만 원의 거래가 된 적도 있거든요. 6월 13일에는 16억 7천까지 간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2020년 가격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2019년에 보면 2019년 12월 6일 날은 18억 7,500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2020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더 돌아가자고요. 자, 2018년까지 돌아간다 그러면 2018년 4월 14일에 22층이 14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떨어질 여지가 더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물론 그냥 희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여건에 맞춰서 시장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정도가 좋겠다 하는 그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2018년으로 돌아갈 건가 2017년으로 돌아갈 건가 아니면 2020년으로 돌아갈 건가 늘 고민하면서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 저는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매매 수급 지수가 조금 올라가는 거 뭐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장의 변화가 조금은 있다 이렇게는 봐야 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임장을 많이 하고요. 또 집 없는 사람들 특히 말입니다. 임장을 많이 하고 시장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고요?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3.25%입니다. 아마 1월이 되면 3.5%로 오를 거예요. 그러면 대출금리는 8% 9%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다고 봐요. 집값이 올라가기가. 이자 앞에 장사 없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실질적으로 먹힐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시장은 더 뒤로 계속 우리가 지금 살 것이 아니라 임장을 하면서 몸으로 가격을 익혀놓고요. 이게 뒤로 갔을 때 그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2019년 시점이다 아니면 2018년 시점이다 그것도 아니면 2017년 시점이다 나의 욕심대로 저는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약간 비싼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살 집이라면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변동성 굉장히 심하고요. 이런 변동성에서는요. 눈을 크게 뜨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